안녕하세요. 요번에 보내는 마음이라는 짧은 소설을 내게 된 소설 쓰는 서유미입니다. 마음산책에서는 처음으로 책을 내고 또 짧은 소설집도 처음인데 독자 여러분께 인사드리게 돼서 너무 반갑습니다. 사실은 돌봄하고 되게 거리가 먼 사람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돌봄이라는 단어가 되게 부담스러웠거든요, 사실은. 근데 인생을 이렇게 쭉 돌아보니까 살아있는 어떤 사람도 돌봄이라는 자장에서 자유로운 사람은 없고 다 그 어떤 테두리, 범위 안에 있더라고요. 그래서 서로 돌봄을 주고받기도 하고 약간 가깝고 직접적인 돌봄도 있고 되게 느슨하고 멀고 약간 부끄러워하고 약간 주저하는 이런 돌봄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가서 정말 누군가를 막 씻겨도 주고 뭐 밥도 차려주고 뭐 이런 돌봄만 있는 게 아니라 자신이 마실 수 있는 커피 한 잔 값을 후원한다든가 이런 것들도 다 돌봄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사실은 저는 돌봄 자체보다 누군가를 돌보는 마음에 더 관심이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 소설에 서로를 이렇게 돌아보고 그러다 보니까 생각하고 헤아리고 그래서 결국 돌보는 것까지 나아가는, 그리고 또 돌봄을 받았던 그 어떤 순간을 또 기억해서 그 기억과 그 따뜻함 때문에 다른 사람을 또 다시 한번 돌아볼 수 있게 되는 이런 어떤 마음의 좀 순환? 이런 것들의 일환으로 좀 돌봄을 생각하고 쓰게 됐던 것 같아요. 네, 이번에 짧은 소설집 보내는 마음이 일단은 소설을 좋아하는 독자분들이 많이 봐주셨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는 사람한테 좀 많이 치이고 사람한테 좀 힘들다, 어렵다라는 느낌을 많이 받은 분들, 그리고 사실 제가 이번에 다시 이제 썼던 소설들을 쭉 다시 한번 읽으면서 이 소설집에 있는 소설들에 이전에 썼던 소설하고 다르게 좀 많이 들어간 게 무엇인가 라고 봤더니 자신에게 실망한 사람들이 많이 나오더라고요. 자신이 뭔가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자신이 뭐 어떤 것들을 이제 그만해야 되는데 멈추지 못하고 이런 사람들이 많이 나와서 저는 사실은 현대인들은 자신에게 실망하는 사람이 되게 많다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그건 남에게 터놓기도 되게 어렵고, 그래서 다른 타인에게도 실망하고 치이고 고단하지만 자신에게 실망한 분들이 이 소설집을 좀 보면서 나만 그런 게 아니고 다른 사람도 그렇고, 그랬을 때 어떻게 해서 무너지는 순간까지 가지? 나의 무너지는 순간이 언제였지? 그래서 저는 오히려 무너지지 않으려고 막 버티는 것보다 완전히 한번 무너져 보고 다시 일어나는 것도 굉장히 의미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그런 마음을 가졌었던 독자분들이 계시다면 한번 보시고 또 소설 속 인물들하고 함께 또 위로도 좀 주고받고 그러면서 다시 일어나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소설을 쓰고 싶어 하는 분들이 되게 많고 저하고도 이제 수업을 하는 분들이 많은데 일단은 좋은 소설을 많이 읽으니까 이제 쓰고 싶은 마음이 생기는 것 같아요. 근데 대부분 소설을 쓰고 싶어서 오시는 분들이 처음에 이제 소설에 쓰려고 하는 게 뭐냐면, 마치 케이크로 치자면 케이크 딱 보면 위에 이렇게 막 예쁜 과일이 올라가 있고 그 막 장식이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러면 직관적으로 딱 그걸 보고서 어머 이 케이크 너무 예쁘다, 맛있겠다 라고 하면 케이크 위만 생각하시고 자꾸 체리를 언제 놓을까, 딸기를 어디다 놔야 되지만 생각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근데 소설은 당연히 맨 마지막에 아름다운 그 과일도 장식을 하지만 빵과 그 다음에 뭐 이렇게 뭐 잼이랄까요, 이런 것들을 계속 켜켜이 쌓아서 안에 있는 빵의 형태를 만든 후에 이제 생크림을 쭉 두르고 그 위에 이제 과일을 얹는 아주 사실은 차분한 단계를 밟아가야 되는 과정이거든요. 그래서 소설에 필요한 어떤 기본적인 요소들을 가지고 이야기라는 걸 형성하고 그 위에 우리가 어쩌면 좋은 책을 읽으면서 이렇게 밑줄을 쳤던 아름다운 문장들을 이제 나중에 그 소설을 풍성하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얹혀지는 것이기 때문에 조금은 소설 쓰실 때 그냥 직관적으로 느낌적으로만 나 아름다운 소설을 쓰고 싶다 이런 마음만 가지고 오지 마시고 소설의 근간이 되는 어떤 그 소설적인 요소들, 뭐 흔히 인물 사건 배경 이런 것들에 대한 것들을 좀 준비하시고, 그리고 나서 그것들을 차분하게 풀어나가시면서 풍성하게 하는 문장들을 쓰시면 소설이 조금 더 그냥 뭐 일기나 에세이 같은 느낌보다는 소설 같은 느낌을 줄 수 있을 것 같아요. 소설을 이제 막 쓰시고 또 막 나 소설가가 되고 싶어 그래서 뭐 등단의 문을 두드리시는 분들이 사실은 한 편, 두 편 쓰시고 막 이러다 보면 좀 마음이 지칠 때가 있거든요. 저도 너무 많이 그랬었고 오랫동안 그랬었고, 근데 제가 작가가 되면 그 마음이 끝나는 줄 알았는데 작가가 되고 나서도 똑같더라고요.
왜 나는 작가가 되는데 더 잘 쓰지 않지? 이런 생각을 하게 되면서 이제 자신에게 좀 실망을 하게 되는데, 제가 오랫동안 삶에서 되게 어떤 그 기댈 만한 말, 조언 같은 것에 좀 기댈 때 제가 좌우명으로 삼고 있는 말이 있는데, 에이브라함 링컨이 한 말 중에서 나는 천천히 가도 뒤로 가지 않는다는 말이 있어요. 근데 저는 이 말을 정말 정말 좋아하는데, 우리는 너무 천천히 가면 사실 가는 것 같은 느낌이 들지 않거든요. 그래서 멈춘 것 같고, 심지어 누가 옆에서 너무 빨리 가면 내가 뒤로 가는 것 같은 느낌 받을 때가 있어요. 그런데 저는 우리가 멈춰서 정말 등을 확 돌려서 방향을 바꿔 뒤로 걷지 않는 한 절대로 뒤로 가지 않는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쓰시는 소설에 좀 더 믿음을 가지고, 그리고 그러나 자신의 소설에 매몰되지는 않은 상태로, 그렇다면 다른 좋은 소설은 어떨까, 조금은 더 객관적이고 그리고 본받고 싶은 마음으로 보시다 보면 내 소설에 없는 것들이 조금 보이게 되거든요. 그러면 좋았던 부분들, 내 소설에 없는 것들, 그런 것들 이렇게 살펴보시면서 좋은 걸 내 소설 안으로 자꾸만 들여오려고 애쓰시다 보면은 걸음이 조금은 보폭이 커지지 않을까. 그렇게 걷다 보면 나도 모르는 새에 어떤 모퉁이를 돌게 되는 순간이 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모퉁이를 바라만 보지 마시고 소설과 좋은 어떤 또 길잡이가 될 만한 그런 소설들을 보시면서 차근히 천천히 믿고 나아가시다 보면 모퉁이를 돌아서 또 멋진 작가로 만날 수 있을 거란 생각이 듭니다.